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가수 주호님께서 시들무에 또 약속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또 바쁘신 스케줄을 이겨내시고 약속을 하셨던 시들무 참여까지도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약속 지켜주셨네요.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담감이 굉장히 크긴 하네요. 근데 저번에 대놓고 온 손님으로 직접 여기 찾아오셔서 같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생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라는 노래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알아주시고 있는 가수 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과찬이십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셔서 오신 걸 텐데 제가 예고를 안 하고 그냥 한번 바로 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키릿입니다. 주호예요. 이번에 들고 온 이야기는 저의 취미들에 관한 시리즈들을 만들어 보고자 들고 와봤는데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활동적인 그런 취미들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워낙 좋아했고 그리고 유일하게 또 하나 활동적인 게 낚시거든요. 낚시. 네, 그래서 낚시를 하게 된 발단부터 말씀을 드려야 다음에 또 이야기들이 진행될 텐데 한참 아이돌 한다고 그때 제가 대놓고 온 손님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 한 15년 전? 14년 전쯤에 한참 활동 준비를 들어갔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회거든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회인데 그 아이돌 연습생 때는 사실 매일매일 나와서 쉬는 날 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한 12시간, 13시간씩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바로 방송이 잡히거나 활동이 잡히면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할 수 있는 취미라던가 이런 게 다 끊겨버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런 시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장님이 조금 풀어주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한 활동을 끝내고 나면 너네 다음 곡 수급도 해야 되고 안무도 짜야 되니 그동안은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쉴 틈이 생겼을 때 하필이면 딱 제 주머니에 아시잖아요. 그 매우 많은 그 연습생분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딱 그날 제 주머니는 한 5만 원가량밖에 없었고 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하필이면 또 너무 오랜만에 이런 쉴 틈이 생겼는데 회는 먹고 싶고 또 소주도 한 잔 먹고 싶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회를 하나 시키고 소주를 하나 하기에는 회 양도 너무 적고 지금이야 뭐 저런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배달시키기도 좀 편했고 금액도 서로 대비하다 보니까 싸지기도 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직접 뭐 팜플렛 찾거나 아니면 동네에 가가지고 횟집을 들러서 포장을 하거나 이런 시대였어요. 회가 비쌌죠. 그리고 일단 비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회는 많이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도전 정신이 좀 강했어요.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도박성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고로 저는 도박은 안 합니다. 그런 이 도전 정신에서 그러면 저 낚시를 한번 배워볼까? 라는 찰나에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할 거 없냐? 드라이브나 갈래? 야, 그럼 너 낚시 해봤어? 아니, 나도 안 해봤는데? 야, 차라리 낚시를 하러 가자. 이게 우리 둘 다 돈이 없으니 그냥 최소한의 기름값만 해서 낚시를 가서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대. 내가 너 올 동안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테니까 얼른 와. 그러고는 저는 여러 가지 낚시 커뮤니티와 게시물, 블로그 이런 것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러고 나름대로 공부를 좀 나름 해박하게 한 상태에서 친구랑 처음으로 간 데가 대부도라는 곳을 갔습니다. 대부도를 가면 들어가는 초입부터 시화방조제라고 해서 매우 긴 도로가 있거든요. 해변 도로가. 거기를 막상 딱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막 트럭들이 이렇게 서 있고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차라리 우리 여기서 한번 여쭤보자. 모르니까. 그래서 무작정 내려서 차를 대고 낚시꾼들 아저씨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저희가 낚시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배우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게 돈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좀 체험식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 위에 트럭 보이시죠? 트럭에 가시면 기본으로 뭐 체험할 수 있거나 좀 어린 친구들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되게 싸게 채비를 해서 판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저희는 올라가서 그 트럭 아저씨한테 또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사실 돈이 많이 지금 없는데 채비를 좀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잘 왔다. 그러면 여기에 뭐 중고도 있고 뭐 새 것도 있는데 그럼 아예 처음이니까 그냥 손맛을 먼저 보고 나중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채비를 한번 갖춰라. 그래서 거기에서 딱 저희 수중에 맞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에 있는 그 채비가 다 된 게 있었어요. 체험판. 그래서 그거를 받고 지렁이를 하나 받고 그리고 다시 그 낚시꾼들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혹시 이거 뭐 수심이나 이런 것들 좀 여쭤봐야 되니 그리고 다행히 거기 계시던 분들이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아 저기서 수심 얼마 주시고 지렁이 이렇게 끼고 던져보세요. 그리고는 저희가 그 자리 가서 한 3-4시간을 꾸준히 하는데 아 너무 다행히도 그날 정말 사이즈는 너무너무 작지만 애기 우럭이라고 하거든요. 애럭이라고 하는데 애럭을 2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처에 가면 횟집이라던가 아니면은 한 1kg에 5,000원 정도 받고 회를 떠주는 집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가서 그걸 회를 떠서 집으로 왔죠. 그러고는 둘이서 이제 소주를 한 잔 딱 기울이는데 이게 한 점 한 점마다 정말 아까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했던 내 스포츠의 낚시에서 그 잡았던 손맛과 저는 처음 잡았다 보니까 그 작은 우럭조차도 정말 무슨 상어 잡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거든요. 한 점 한 점. 그렇게 저의 낚시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있던 와중에 제가 활동이 끝나면 많이 좀 쉬는 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틈이 생기는데 아 요번에는 집에서 또 낚시를 가고 싶은데 쉴 틈이 생겼는데 아 어떡하지? 어딜 한번 가보지? 그런 와중에 저번에 이제 친구 거, 제 거 그 10,0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에 있던 그 낚싯대 채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 2대가 딱 있으니까 잘 됐다. 그럼 차라리 가까이서 뭐 낚시할 수 있는 거 없나? 저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집이. 그래서 그럼 이 근처에서 내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 분명히 나는 실용적인 낚시를 해야 된다. 손맛 따윈 필요 없어. 무조건 실용적인 거 뭐가 있지? 하고 찾던 중에 이 음식도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민물장어를 잡는 낚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장어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또 그 동호회를 가입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계속 서치를 하고 뭐 어디를 가서 낚시방을 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한 뒤에 한강으로 떠났습니다. 한강으로 한참 다니면서 이게 보통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자리를 봐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위수 지역에 가까울수록 장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장어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무래도 너무 안 잡히니까 그러겠죠? 그런 와중에 제가 처음으로 갔던 그 자리에서 우연찮게 옆에 어떤 아저씨가 매일 갈 때마다 그 아저씨만 계시는 거예요. 하필 그 자리에서 저 아저씨한테 좀 차라리 뭘 여쭤볼까. 제가 3번 4번을 가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맨날 시간만 때우고 오니 근데 나름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당시에 그때 작곡이란 걸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한참 뭐 가사도 쓰고 뭐 좀 감성적인 이런 느낌을 저기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 보면서 저 중에서 내가 살 집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되게 좀 감성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세월도 많이 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이 장어 낚시는 저도 뒤에 알게 된 거지만 굉장히 많은 방법과 미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안 되겠다. 그리고 항상 장어 낚시의 필수인 날씨가 어떠냐면 비 오는 날 혹은 비가 한번 왔다가 흙탕물이 다 뒤집어진 날 그럴 때 장어들이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또 한 날은 비가 오는 날 일부러 우비를 쓰고 딱 낚시를 하러 갔는데 옆에서 그 원터치 텐트에다가 계속 뵀던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 아저씨를 똘비 아저씨라고 할게요. 똘비 아저씨한테 슬쩍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저 이렇게 좀 낚시를 배워보고 싶은데 전 그래도 몇 번 여기서 계속 와서 배긴 뵀었다. 근데 도저히 제가 너무 초보라 아는 것도 없고 수심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냐. 이런 대화부터 시작해서 똘비 아저씨랑 조금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몇 번 갈 때마다 사실 아저씨도 잘 잡으시지 못하시길래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어느 날 비가 미친 듯이 오는 날 너무 촉이 와서 이건 가야 돼 하고 딱 갔더니 또 평상시처럼 그렇게 원터치 텐트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비가 너무 오니까 텐트 안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딱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정도 왔어요. 좀 잡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가 혼자서 이 소주를 한 잔 딱 드시고 계신 거예요. 친구 왔어? 그럼 뭐 소주 한 잔 할래? 저는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술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아이스박스를 항상 낚시꾼들은 들고 다니거든요. 아이스박스를 여시더니 캔콜라를 하나 꺼내서 야 그러면은 콜라로 나랑 짠이나 해줘라. 그렇게 앉아가지고 낚싯대는 펼쳐놓고 아저씨랑 짠을 좀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어릴 때 지방에서 서울로 음악을 하고자 올라왔다 보니까 여기서 저랑 나이 차이가 좀 꽤나 나는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없었거든요. 오. 대다수는 뭐 기획사 사장님이라던가 거기 위에 계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제가 그런 분들을 알게 될 계기도 잘 없고, 그래서 이 아저씨는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알려주실 때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잘 알려주시고, 조금 자연스레 제가 속내를 많이 털어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요런 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미래도 잘 안 보이고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딱 돌비 아저씨가 나도 요즘에 사실은 뭐 회사를 조그만한 거 하나 운영을 하는데 요새 이게 좀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다, 유독 이상하네 요새, 그런 얘기 하다가, 야 너는 비 오거나 아니면 비 온 다음 날이나 이렇게 오면은 여기 한강에 사람도 없고 이런데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여기 와서 낚시하고 이러면 안 무섭냐? 아예 사람 없으면 좀 무섭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뭐 사람 있는 쪽으로 찾아가곤 해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저는 거의 아저씨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도 약간 좀 기운이 싸다, 뭐 이상해. 오호. 뭐 무서운 거 보거나 이런 건 아니지?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조금 잘 통한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뾰족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뭔가 나랑 좀 결이 맞는 분인가?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막 눈에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어릴 적부터 저도 조금 그런 뭐 영적인 기운을 싸하게는 느낀다. 그래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다. 근데 아저씨 뭐 귀신 보세요? 얘기하니까 아저씨께서 그러면 너 뭐 무서운 거는 뭐 그런 이야기 해줘도 괜찮겠네? 저는 좋아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게, 똘비 아저씨가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자라셨대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렸을 때고 집도 조금 유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거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용돈을 조금 모아서 당칩들을 좀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한 당칩 갈 때마다 한 5번의 당칩을 가면 4군데에서 거의 서너 군데에서는 너 귀신 보는구나, 너 눈이 귀신 보는 눈이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래도 그 똘비 아저씨는 집도 유복하다 보니 자기의 미래도 나름대로 뭔가 아버지의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본도 있다 보니까 크게 그런 돈적인 걱정은 없었는데, 괜히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괜히 또 내가 진짜 무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그 말들을 일부러 다 무시를 하셨대요. 그렇게 학생 생활이 지나고 갓 20살이 되고 바로 군대를 입대를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봤을 그 똘비 아저씨 나이대가 50에서 한 60대 사이, 한 50 중반 정도? 연세가 있으시구나. 맞아요. 그렇게 돼 보이시던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군대를 입대하셨을 때가 최소한 30년 전이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은 한 3, 40년 전에 군대를 나오셨겠죠? 처음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으로 자대를 배치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군대가 좀 구타나 아니면 좀 그런 안 좋은 부조리들이 워낙 많던 시대였다 보니까, 또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6.25 이후에 조금 이 군대에서의 경계적인 군인들의 면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예민했을 그런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내가 이런 걸 보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 관심사병이 돼버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내 주변 동기들이나 후임들도 나를 무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선임들은 나를 더 갈구게 되지 않을까, 최대한 이걸 숨기고 그냥 잘 지내고 제대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무난무난하게 군생활을 지내고 계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군대는 보통 들어가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근무 때문에 힘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새벽 2시건 5시건 오후 3시건 랜덤으로 걸리는 그 근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군생활 중에 하나인데, 한날은 자기가 정말 조금 무서워하던 선임이랑 둘이서 새벽 근무를 들어갔대요. 보통 이제 탄약고 근무라고 하는데, 탄약고는 탄약들이 이렇게 있는 창고 옆에 1, 2층으로 된 초소가 있고 거기를 자기들이 위에서 선임 후임 해서 밖과 안에서 이렇게 지키거든요, 총을 들고. 근데 안쪽에서 보면 감시 카메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만 지금 알려드리고, 안에서 선임은 그 카메라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후임은 밖에서 생으로 그냥 벌벌 떨면서 이 밖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선임들이 이제 자기는 짬이 좀 있으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똘비야, 그 뭐 재밌는 얘기나 무서운 얘기 같은 거 없냐? 근데 무서운 얘기는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 이거 재밌는 얘기 했다가는 괜히 또 닦일 것 같고, 차라리 무서운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까? 내가 겪은 게 아닌 것처럼 해드릴까? 하고는 어릴 적에 봤던 그런 영적인 걸 본 썰들을 좀 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임이 야, 이 카메라 이상한 건가? 저기 왜 잠깐만 경고등 들어가 있어? 하면서 보면 그 탄약고의 옆에 철장에 누가 손으로 이렇게 흔들던지 아니면 어떤 이 힘이 가해지면 거기에서 적색 경고등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불은 들어왔는데 카메라가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또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갑자기 있을 수도 있고, 그 카메라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 형태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경고는 떴는데 저게 없어. 근데 바람이 저 철조망을 때리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바람도 뭐 크게 안 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김선민이 그거 지휘통제실에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상병이 전화를 했대요.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해서 아, 지금 여기 탄약고에 적색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근데 카메라 잡히는 건 없다.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서 그 탄약고를 다시 한 바퀴를 돌았대요. 근데 그 탄약고를 돌 때 날씨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한참 오고 나서 다음날 되면 그 눈들이 녹아서 진흙바닥이 되거든요. 그 진흙바닥을 절벅절벅 걸으면서 가는데 아까 그 경고등이 울렸던 철조망 위치를 딱 갔는데 그 가기 직전에 그 똘비 아저씨의 눈에는 보였대요. 진짜 그 군인 형태가 정자세로 그냥 총까지 메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철조망 사이로 자기를 보고 있다고. 그걸 느끼고 나서 아, 이거 괜히 내가 지금 이게 본 것도 문제고 저게 진짜 사람이라도 문제고, 아, 일단 가보자. 그래서 어쨌든 선임은 뒤에 따라오고 자기가 선임 뒤로 갈 순 없으니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 사각형 탄약고를 딱 지나자마자 자기가 봤던 실루엣이 싹 사라지고 뭐지? 둘 다 놀래서 이러는 와중에 밑을 봤더니 그 자리에 분화 자국이 한 발은 정상으로 돼 있고 한 발은 거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없고 카메라에도 안 나오고. 둘 다 그걸 이상하게 보니까, 왜냐면 걸어 다녔으면 애시당초 걸어온 길이 찍혀 있을 텐데 그 길에도 아무것도 찍혀 있는 것도 없고 발자국들만 있었대요. 근데 누가 봐도 군화 발자국이었고, 아, 이상하다. 그 선임도 되게 무서워했고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는 탄약고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지휘통제실에다가 아, 이상 없습니다. 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고는 다시 그 경고등을 다 끄고 스위치를 다 꺼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선임이 아까 했던 얘기도 좀 궁금하고 괜히 자기는 안 보이니까 아, 그냥 잘못 본 거겠지. 그러니까 괜히 설레어 하면서 이 똘비 아저씨를 괴롭혔대요. 야, 아까 하던 얘기 더 해봐. 야, 근데 저 진짜 귀신 아니냐? 아, 근데 재밌긴 하다. 차라리 네가 썰더 풀어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갔대요. 일단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라리 무슨 대화라도 더 해야 안 무서우니까. 그렇게 대화를 계속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귀신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자기 주변으로 귀신들이 모인대요. 지금 많이 몰려있어요. 우리 규정님들 그러니까요. 옆에. 예.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아니까 당집 들렀을 때도 계속 들었으니 아, 좀 찝찝하다. 내가 괜히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저런 게 내 눈에 보인 건가? 그러고는 그 썰들을 좀 풀고 있다가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대요. 그러고는 근무 교대를 할 때 자기 다음 타임에 근무자들이 또 이렇게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바꾸거든요. 그 근무를 바꾸는데 그 교대 근무자들이 자기보다 짬들이 더 있으니 얘기를 했대요. 그 선임한테. 야, 그 똘비 쟤 말도 조용하고 뭐 얘기도 잘 못하더만 재밌었냐? 뭐 재밌는 얘기 좀 해줬어? 아니, 근데 무서운 얘기는 좀 잘하긴 해. 뭐 너네도 다음에 같이 들어가면 한번 물어봐. 재밌더라. 근데 그때 이 똘비 아저씨의 기운에 다시는 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뭐냐면 최전방은 아무래도 예전에 전쟁 시기도 그렇고 고지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또 많은 적군들이 자연스럽게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지금 와서 드러낼 수는 없으니 이제 그것도 알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똘비 아저씨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선임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먼저 간 선임이 똘비 아저씨를 불렀대요. 야, 그 귀신 얘기 다음에 나도 좀 해줘, 똘비야. 근데 뒤로 안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딱 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탄약고 주변으로 정말 많은 형태의 그 군인 모양을 한 귀신들이 서 있었대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과 눈 마주치면 안 된다. 근데 그 많은 영들을 피해갈 순 없으니
동시에 보자마자 너무 기가 빨려서 기절을 해버리셨고 그 얘기를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풀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그러고는 제대할 때까지 자연스럽게 탄약고 근무는 빠지게 됐고 근데 다행히도 뭐 이 얘기를 군의관들이 잘 감싸줘서 그냥 조용히 뭐 그런 캠프나 요런 나름의 군 간부들만 아는 관심사병으로 잘 끝나긴 하셨는데 그렇게 그 사건이 한번 있을 때 아 내가 진짜 이걸 보는 게 맞는 건가 보다 라고 거의 반 확신을 그제서야 하셨대요.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저한테도 이제 계속 뭐 얘기를 이래저래 해주시는 거예요. 귀신 얘기들을. 요 얘기들을 하시다가 저도 이제 뭐 영적인 거 느끼긴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은 너무 무섭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좀 쳐드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으면은 싸한 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너무 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분위기도 춥고 싸하고 서늘해지고 이건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핑계 아닌 핑계들을 대고 그날은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 다음 활동 준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한 4-5달 준비를 하고 활동을 했나? 그렇게 하고 오랜만에 또 쉴 틈이 생겨서 낚시 땡긴다. 그때 못 먹은 민물장어치 너무 먹고 싶다. 이거는 내 돈으로는 절대 사 먹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가서 한번 잡아보긴 잡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또 한강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똘비 아저씨가 여전히 계셨고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저 요런 활동한다고 한동안 못 왔다.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이게 몇 달 전에 본 똘비 아저씨의 행색이 아닌 거예요. 얼굴도 너무 수척해 계시고 혈색도 안 좋고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요런 생각만 하다가 괜히 또 말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제자리로 와서 낚시를 하고 또 며칠 뒤에 들렀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똘비 아저씨가 없어요. 누가 봐도 비 오고 난 다음날 이 장어들이 많이 나올 그런 시기인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며칠 나오면서 똘비 아저씨는 계속 나오시지 않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또 다음 활동들이 들어가면서 이 활동이 연결돼서 계속 들어가면 쉴 틈이 거의 없을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고 한 2년 정도 제가 공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쉴 틈을 주셔서 이번엔 한 2년 만에 낚시를 간 거예요. 갔는데 예전에 많이 봤던 그 원터치 텐트가 보이는 거예요. 똘비 아저씨인가? 이러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갔죠. 똘비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직전에 봤던 그런 수척한 모습이 아니라 살도 많이 찌시고 너무 이 좀 겉모습도 좀 반지르르 하시고 이거는 아저씨가 좀 잘 되셨나 보다. 이번에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되게 밝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저씨 제가 또 한 2년간 그래도 좀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아저씨 한번 뵙고 그때 인사드리고 그러고는 아저씨 한참 안 나오시던데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일이 있긴 했어. 그래서 이걸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안 그래도 그때 너한테 또 그런 영적인 얘기도 했었고 내가 사실은 네가 좀 더 생각이 났다. 그래서 오늘 잘 만났다.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내가 못 나왔던 얘기도 해줄게. 그러고서는 똘비 아저씨가 굉장히 본인이 지금 오늘 나온 낚시도 진짜 오랜만에 하셨대요. 근데 이유가 그 2년 전에 자기가 저를 만나고 난 바로 직후에 사업도 너무 힘들어지고 또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가 그렇게 수척해졌을 때였거든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안 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자금조차도 내가 회사를 못 살려서 다 날려먹게 생기고 나는 살 자격이 없다.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러고는 본인이 매일 그 낚시하시던 그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셔서 유서를 쓰시고 신발을 다 놔두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가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매일 낚시하시던 그것도 한참 지켜보시고 마음을 다 잡은 뒤에 그날도 당연히 장어 낚시니까 비가 오던 날이었거든요. 그 비를 맞으면서 다리 난간 위를 딱 올라가서 손으로 짚었대요. 그리고 해야지 하고 그 한강 흐르는 물 위를 바라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십 개의 얼굴들이 한강 위로 둥둥 떠오르더래요. 그 수십 개의 얼굴들이 그 밤인데도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너무 느꼈고 저 안으로 내가 있는 것보다 지금 내가 죽는 게 더 힘들 것 같다. 난 도저히 저기로는 못 되겠다. 그 순간 든 생각이 쟤들은 내가 빨리 죽길 바라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저 무서운 곳으로 내릴 자신도 없고 그러고는 다시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다행히도 본인이 널떨궈 놓은 유서, 신발, 짐들을 챙기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그냥 어차피 내가 죽을 것도 한번 살려줬는데 그냥 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빚들을 내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 풀리셨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신과도 다녀보고 막 이래저래 다녀도 다 정상이 나오고 난 내가 조현병 같은 게 있나? 혹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꾸 보이는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체도 운영하는 너무너무 정상적이신 분이니까 내가 이게 분명히 무슨 이상은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여기 낚시를 나오신 거래요.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진짜 영적인 거기서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신병인 건지 그래서 자주 나와보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해라. 그리고 죽을 용기면 넌 뭐든 할 수 있다. 절대 남에 휘둘리지 말고 그럴 때 한 번씩 여기 찾아와서 또 아저씨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봐라.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낚시 갔다 오면서 그 똘비 아저씨 생각도 나고 제가 늦게나마 앨범들이 잘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버팀목 중에 나한테 서울에서의 첫 어른이었던 그 똘비 아저씨의 말이 되게 크게 와닿았구나. 큰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레전드다 이것도. 아니 그냥 무슨 썰마다 레전드네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말씀 잘하지? 요것도 조금 짧지 않을까 하는 괜한 이 걱정에 그 보너스 개념으로 아주 짧지만 저의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들고 오긴 했거든요. 이건 근데 굉장히 짧아요. 가볼까요? 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취미가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 어릴 때부터 저는 물론 돈은 없어도 계속 일은 어떻게든 막 방송 끝나고 나면 전단지도 돌리고 전단지 붙이러도 가고 서울시에서 하는 온갖 그런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잡일들을 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한 애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정말 차라는 걸 갖고 싶고 그래서 내 수중에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돈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니 요걸로 내가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알게 된 게 그 예전에는 부활차라고 했는데 부활차가 뭐냐면 택시를 하시던 분들이 택시가 어느 정도 키로수가 되고 노후화가 되면 일정 키로수나 아니면 일정 연식이나 되면은 그 차를 바꾸시기 위해서 택시를 말소를 시켜요. 그러면 그 말소된 차를 정상차처럼 다시 작업을 하고 그거를 말소된 걸 제가 아주 싸게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어떤 그 중고차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차를 샀을 때 한 80만 원 언저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차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막 쏘다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LPG다 보니까 기름값도 딱히 그런 걱정도 없었고 그렇게 다니던 와중에 제가 아무래도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 튜닝이나 그런 샵들에서 일하는 형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하는 거에도 좀 많이 호감을 가져주시고 얘 가수야. 내 동생이야. 친한 동생이 가수도 해. 요런 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조금 더 이렇게 치근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고는 부품이 있으면 저한테 일부러 던져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친해진 형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한 날은 지금은 없어진 그런 문화인데 인천 쪽에 북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북항에서 항상 차선이 넓어가지고 주말 저녁이 되면 온 동네 튜닝카들이 그걸로 다 모이거든요. 차도 없고 길도 넓고 하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본이 없다 보니까 튜닝은 못하고 정말 그런 걸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차들을 굉장히 동경을 했고 그래서 형 저희 북한 가서 한번 구경해보러 가면 안 돼요? 튜닝된 차들 좀 많이 보고 싶은데 그래? 가보자. 그리고 그때 형이랑 둘이서 북한을 가서 수많은 튜닝카들도 구경하고 막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동호회 활동들을 이용해서 친분들을 많이 쌓아놓는 게 저한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친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 끝나고 나면 끝난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레 튜닝숍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월미도로 가는 사람 월미도 가고 을왕리 가는 사람 을왕리 가고 집 가는 사람 집 가고 하는데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당시에는 큰 길이 자유로로 가는 길과 그 뒤에 산을 넘어서 가는 그 길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괜히 아까 제가 말한 도전정신 때문에 형 우리 저기를 안 가봤으니까 그냥 저 산으로 한번 해서 가볼까? 나 저번에 절로 한번 와보니까 불도 없고 사람도 아예 없고 동네도 조용하니 그냥 마을이 없으니까 완전 생 산이라
형 재밌을 것 같아. 가보자. 해서 그 형이랑 저랑 형이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가고 네. 같이 그 산을 돌고 있었어요. 그 산 초입쯤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차들에 무전기가 달 수 있었는데 무전기? 그 차량용 무전기가 있어요. CB라고 하는 차량용 무전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 CB를 이용해서 같이 둘이 다니면서 이 통신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요금제가 무제한 이런 것들이 잘 활용화가 안 됐을 시절이라 일부러 뭐 통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블루투스 이런 것도 좋지 않았을 때거든요. 통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전기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막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 산이 요 꼬부랑길인데 등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이. 등은 하나도 없고 산 초입한 지 한 1, 2분 지났나? 그래도 자동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꽤나 올라왔겠죠. 저는 그 형 차 뒤에 따라가면서 무전으로 계속 얘기를 서로 웃으면서 하다가 근데 갑자기 형이 속도를 확 줄이는 거예요. 야 잠깐만 주호야 여기 이상하다? 형 왜? 저 앞에 사람 같은데? 형 무섭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있냐고. 형 뭐 귀신 봐?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천천히 가는데 이게 좌측으로 꺾이면 저한테도 그 우측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일 거잖아요. 제 라이트를 통해서 멀리 보이는데 분명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불빛도 하나 없는데 저기 사람이 왜 있지? 형 이상해 무서워. 일단 천천히 가보자. 가는데 가까워지니까 그 머리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시고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쓰시던 뭔가를 쓰시고 보재기를 이렇게 안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거예요. 아, 예? 형 저 애기가 아픈 거 아니야? 애기가 아픈 거 같은데? 야, 근데 여기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심지어 또 애기를 안고 뭐 어머니가 왜 저기 계시지? 형 근데 밖에 너무 춥기도 하고 우리 저거 병원이라도 태워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 이 동네 자체에 마을이 없는데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 일단 천천히 가보자. 문 잠궈. 그러고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형이 야 밟아. 일단 밟아봐. 그리고 형이 먼저 밟고 저는 그래도 확인하고자 문은 잠겨 있으니 천천히 그렇게 그 아주머니의 형태를 가지신 분을 쓱 지나오는데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뒤쪽으로 브레이크 등 때문에 아주 어두운 산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보여요. 보이는데 그 시야 사이로 제 백미러 사이로 그 안고 있던 보자기를 옆으로 팍 팽개치는 거예요. 왼손으로 안고 있던 보자기는 팽개치고 근데 오른손에 은색깔 뭐가 삥 하고 빛이 흘렀고 그 입모양으로는 제 차를 딱 보면서 아이씨 하는 욕설하는 게 눈에 딱 띄고 그러고서 너무 무서워서 자세히 딱 봤더니 그 보자기 안에 있던 게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러곤 저도 너무 무서워서 형 밟자 이러고 거길 막 밟아서 뛰쳐나왔었거든요. 그러고는 그 다다음 주쯤인가 고 북한을 다시 모임을 가서 아는 동호회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풀었어요. 아니 그때 저 A 형이랑 여기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거 봤다 했는데 저희 이전에도 저희 바로 전날인가 그 전에도 동호회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산을 이렇게 타는 걸 와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와인딩을 하는 동호회에서 거기를 갔다가 우연찮게 마지막에 내려온 사람이 그거에 걸려가지고 강도를 당할 뻔했다. 다행히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뭐 피해는 안 봤는데 그리고 무서워서 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막 자료를 모을 그 시기에 네가 경험을 한 것 같다. 야 이걸 빨리 신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신고를 넣었었고 경찰분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근데 다행히 문제는 뭐 그다음부터 생기진 않았지만 그 산을 가봐야 경찰차가 계속 번쩍번쩍 하면서 올라갈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잖아요. 산속에 숨어 있으면. 그리고 그 시기 때가 그런 강도들이 좀 몇 번 나왔던 시기였어요. 와, 무섭다. 뉴스에도 나오고. 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무서웠고 예. 저희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섰더라면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 아무래도 뭐 물건 하나 짚고 막 이렇게 누구 걸 찾아주는데도 괜히 좀 무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죠. 그게 문득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거는 있을 수 네. 있고도 남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래서 현실 공포 이야기를 또 하나 들어봤습니다. 오늘 단단히 준비를 하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셨어요. 왜냐면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조금 공감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어릴 때 편의점 알바할 때요. 스키용 장갑 있죠, 큰 거. 네. 그 안에 과도 숨겨서 들어온 사람 있었어요. 우와. 저는 그 칼, 그 손잡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노란 스키 장갑, 큰 거. 그 트라우마가 엄청 오래 가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상 저도 저 마주하면. 사건이 네. 있고부터는 차에 타면 기본적으로 문을 먼저 잠궈요.
혹시나 누가 뒤에 탈까봐. 주호님이 아주 무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이제는 뭐 어디 가려고 활동해야 돼서 바빠서 못 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또 예. 얘기들을 제 뇌 속에서 꺼내와서 또 금방 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번에 이제 대놓고 온 손님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었죠. 주호님 편이. 거기서도 너무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시들무 이야기도 머릿속에 그냥 그림이 쫙 그려지는 그런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호님의 그 기존에 올라온 영상은 돌비 주호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이야기든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든 정말 또 재미나게 무섭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망키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런 사람도 있네요. 살다 보니까. 네, 사람이 네. 무서운 이야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아서 섬뜩한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망키예요. 오늘의 주인공 똘순이는 미술품을 사랑하는 고객이십니다. 스타트업을 내시고 성공을 하신 자수성가한 여성이신데 지금은 40대이시고 네. 30대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스타트업을 내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에 미쳐서 결혼은 못 하셨었대요. 네. 그리고 그때 집값이 서서히 오를 때쯤에 집을 매입하게 됩니다. 어이구야. 좋은 타이밍에. 근데 좋은 타이밍인데 이 아파트가 교육의 중심지, 아이고야, 어딘지 알아요. 부자 동네인 그곳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되게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도 몇십억 하는 동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나름의 큰 평수로 매입을 해서 안에 내부를 싹 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주를 합니다. 네. 솔직히 돌순이는 부모님이 뭐 부자는 아닌데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이셔서 연금을 받으며 살고 계시고 예.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이 있었고 돌순이 스스로 성공을 해서 나는 결혼을 해서 교육의 중심지에서 꼭 살아야지 이 꿈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솔직히 늦었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가입을 했고 나이가 좀 흠이었지만 외모나 뭐 자산 규모, 직업에서는 꽤 좋았기 때문에 선자리도 계속 들어왔었대요. 그리고 집을 매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끝나고 겨울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입주를 했대요. 그리고 집의 내부가 너무너무 예뻤대요. 들어가면은 옆에 걸려있는 작은 그림들 위에 조명들이 켜져 있고 뭐 화이트와 오크톤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실내, 뭐 침대방, 드레스룸,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꾸며놓은 현대식 서재, 되게 예쁜 집이었대요. 누가 봐도. 이제 똘순이는 낙후된 아파트라서 뭐 주차가 되게 난이었는데 그래도 이 곳이 너무 좋았대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상권도 너무 좋고. 근데 입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새로 이사온 똘순이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었대요. 몇 호 여성이 이사 왔다대 이러면서 막 관심 보이고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으시죠? 이러면서 되게 많이 관심을 보였대요. 근데 특히 옆집 여성분이 되게 잘해주셨대요. 이분은 좀 나이가 있으셨대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이라서 옆집 언니라고 칭할게요. 이 언니랑은 한 8살에서 10살가량 차이가 나지만 뭐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자녀는 이미 군대에 간 상태이고 현재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간 상태라 혼자 사는 이 기분이 적적하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면서 다가오신 거예요. 똘순이도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집에
밤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자주 보진 못했는데 주말에 뭐 장 보러 같이 가자 하기도 하고 뭐 서로 나눔하면서 박스 안에 장 본 거 좀 나눠주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소소하게 잘 지냈대요. 근데 옆집 언니는 살림을 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나름 베테랑이지만 똘순이는 솔직히 나이만 먹었지 일만 하느냐고 살림에는 영광이었대요. 뭐 세탁기나 뭐 냉장고는 누구보다 신형이지만 식재료가 다 곰팡이 필 정도고 바닥은 나름 깨끗한데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못하고 책상에는 종이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화장대에는 화장솜, 면봉들이 막 계속 쌓여 있고 그리고 세탁도 엄청 밀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청소부를 고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었던 건 음식을 집에서 잘 안 먹으니까 벌레가 꼬이진 않았대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을 했고 뭐 기중품 분실 여부 때문에 중요한 서류나 이런 물품 같은 거는 금고에 넣어놨대요. 그러고서는 수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2번 청소해 주시게끔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도 오시니까 집도 나름 깨끗해지고 쾌적한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불러서 집들이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옆집 언니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대요. 한참 했는데 너 생각나서 좀 더 했다. 또는 집이 너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가정부 나도 고용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역시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대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이 사모님 가끔 벌레가 보일 때가 있다고 제가 보이는 거는 다 잡기는 하는데 패치 같은 거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음식 드시거나 하면은 좀 바로바로 치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낡은 집에 들어오는 건가? 배관 타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었대요. 근데 똘순이 집이 아무리 낡았어도 무너져가는 집도 아니고 층수도 나름 고층이었대요. 10층이었는데 벌레가 어떻게 들어오지? 싶어가지고 옆집 언니한테 전화로 물어봤대요. 언니 혹시 집이야?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언니 집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가 아니야 우리 집 오지 마. 난장판이라서 내가 10분 뒤에 너네 집 갈게 이러고서는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똘순이가 언니 집은 이상하게 방문한 적이 없었고 언니가 자꾸 자기네 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여김없이 자기네 집으로 왔대요. 언니가 이제 왔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출장 갔을 때 사온 비싼 커피 그다음에 뭐 수제 쿠키를 플레이팅하고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언니가 오더래요. 근데 오늘도 여김없이 너네 집은 진짜 너무 깔끔해 이러면서 그림도 한번 만져보고 소파도 막 눌러보고 뭐 이러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똘순아, 커피는 이런 거는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사는 거야? 너는 사업하는 애라서 그런지 먹는 것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칭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똘순이가 뭐 징그럽게 왜 그래 이러면서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장난을 쳤대요. 그러고서는 그냥 커피 마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눈 게 이 아파트에 벌레가 좀 많은 것 같다. 언니 집도 그러냐.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스코라도 불러야 될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끔씩 우리 음식물 처리장 가면은 뭐 여름이라서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날벌레들이 배관 타고 들어올 때가 있다. 여름만 그러니까 뭐 하수구망도 해놓고 이러면 되지. 그렇게 방역업체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뭐 비싼 동네지만 뭐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는 항상 벌레가 꼬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 싶어서 바퀴벌레 약을 구매해야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니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바퀴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싫어. 소름 끼쳐. 이거 나는 진짜 손으로도 못 잡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언니가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벌레도 못 잡고 애네 이러면서 언니가 그냥 좀 놀렸대요. 그냥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은 거죠. 그렇게 언니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좀 친분이 쌓일 때쯤에 돌순이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첫 연애를 시작하게 돼요. 연애를 진짜 한동안 안 했다가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한 거죠. 똘순이보다 나이는 좀 있었지만 교육직이고 뭐 반무태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 조용조용한 남자였을 때요. 근데 똘순이가 인생에서 일이 한 70%면 연애는 10%, 쉬는 게 겨우 한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게 20%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 영화를 봐도 항상 자고
맨날 피곤해하고 이러니까 남자한테 3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이야기를 꺼냈대요. 서로의 신분도 이제 확인됐고 코드가 나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는 데 있어서 서로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결혼까지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우리 사이는. 그러니까 우리 딱 반년만 살아보고 결정해보자.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볼 생각 없냐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남친이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남친이 집으로 입주를 했대요. 다행히 남친이 수도권 쪽에 학교가 직장이라서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은 어디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돌순이네 집에 들어와도 직장도 무리가 없고 나름 집도 넓고 흔쾌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직업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돌순이는 사업가고 남친은 교육직이잖아요. 근데 돌순이는 안 맞는 게 있다면 반 받는다던가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냥 본인이 내면 냈지. 그냥 차라리 그럴 시간에 집안일 해주길 원하고 아니면 요리 좀 해주길 원하는데 이 남친은 내가 얹혀 사는 입장이니 관리비부터 뭐 월세로 산정을 해서 반반씩 우리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살기 직전부터 이렇게 티격태격 고민이 많은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게 들었대요. 그래도 그런 거랑은 다르게 안 맞았지만 남친이랑 신혼처럼 잘 지냈었대요. 그리고 남친이 돌순이가 못하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라서 좀 집이 나름 깨끗했대요. 청소하시는 분이 안 오셔도. 그리고 뭐 요리도 좀 잘 해주고 청소하시는 분이 일하러 올 때는 남친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분실의 위험도 없고 이런 소소한 삶이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이 옆집의 언니가 자주 안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요리를 했는데 해물찜이었대요. 그래서 똘순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남친이 저녁으로 해물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좀 많이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긴 한데 이 요리를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담아서 옆집 언니한테 갖다 주자 해서 언니가 나 못 먹었을 때도 잘 챙겨줬으니까 언니한테 줘야겠다 해서 예쁘게 담아가지고 언니한테 갔대요.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서 배를 누른 거죠. 근데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고 문자를 남겼대요. 언니 내 남자친구가 해물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따뜻할 때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근데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문고리에 봉투는 사라져 있었대요. 언니가 너무 늦은 밤이라서 답을 안 했겠지 하고서는 그냥 출근을 했대요. 그러고서는 며칠 뒤에 휴일에 남친이랑 바깥에서 걷고 있는데 그 옆집 언니를 마주친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인사를 했대요. 언니 내 남자친구 처음 보지?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언니 표정이 좀 좋지가 않더래요. 네. 남자친구구나. 예, 반가워요. 지금 나 되게 급하게 갈 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인사하자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빠르게 가는 언니한테 언니 그날 해물찜 언니가 먹은 거 맞지? 이러니까 무슨 해물찜? 그런 거 없었는데?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야 언니 내가 이따 전화할게. 빨리 가서 일 봐. 이러고서는 헤어졌대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남친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분명히 이틀 전에 언니한테 해물찜 주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나? 우리 아파트 보안이 이렇게 안 좋은가? 이렇게 허술한가?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다음부터는 언니한테 직접 줘야겠다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분리수거 날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분리수거를 항상 남자친구가 해줬대요. 근데 돌순이는 퇴근하고 나와가지고 남친과 맥주 한잔 할 겸 야식 좀 차려서 먹어야겠다 싶고 남친은 분리수거를 하러 가고 그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서 남친이 들어왔고 음식과 함께 맥주를 한잔하는데 남친이 맞다 나 아까 분리수거 하다가 그때 옆집 분 만났었다. 그러니까 돌순이가 그래? 언니 요즘에 통 연락이 없다. 뭐하고 지냈는지 좀 궁금하네? 이러면서 그냥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남친이 그러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저번에 해물찜 포장해줬던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 그 용기를 버리는 걸 봤어. 그 용기가 내가 알땡 사이트에서 산 거라서 흔한 디자인은 아니거든? 그래서 바로 알아봤는데 그때 해물찜 먹었다고 얘기 안 하지 않았어? 이랬대요. 언니가 먹었으면 먹었다고 할 텐데 왜 그랬지? 이러면서 남친이랑 서로 좀 의아한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언니가 요즘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때도 바빠 보였는데 나중에 내 남친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밥 한 끼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먹던 상을 안 치우고 똘순이가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친이 자기야, 자기 자꾸 이렇게 두면은 벌레 꼬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제 추운데 벌레가 어딨냐고, 나 벌레 못 봤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더래요. 자기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자기 집에 바퀴벌레 간간히 나오잖아. 그거 내가 다 잡고 있는데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순이가 퇴근하고 밤에 잠만 자고 이러니까 부엌에는 잘 안 간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몰랐대요. 청소하시는 분도 뭐 벌레가 계속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안 해줬고. 근데 남친도 벌레를 몇 번 계속 잡아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집이 오싹해지더래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나 바퀴벌레 너무 싫은데 이거 왜 얘기 안 해줬냐. 패치제든 뭐든 사다가 우리 빨리 약 쳐놓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남친이 하는 말이 아니 그냥 쓰레기집 마냥 엄청 많은 건 아니고 가끔 부엌에 있으면은 한두 마리가 이렇게 작게 기어간다. 화장실에도 가끔 보이고 이러는데 내가 다 잡고 있고 약도 사서 쳐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똘순이를 안심시켜놨대요. 예. 근데 똘순이는 바퀴벌레 자체가 우리 집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고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퀴벌레 박멸 방법 이런 거를 계속 검색해서 알아본 거예요. 최고로 강하다는 바퀴벌레 퇴치 약들을 다 사왔대요. 종류별로. 그래가지고 구석탱이에 다 붙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옆집 언니랑 또 연락이 닿은 거죠. 그래서 다시 연락이 잘 돼서 이제 통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 우리 집에 바퀴벌레 좀 자꾸 나오는 것 같다. 언니네 집은 안 그래? 이러니까 우리 집은 안 그런데 너 자꾸 막 뭐 먹고 흘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약 다 쳐놨으니까 박멸되고 우리 집 와서 편하게 저녁 식사하자. 내가 남친 소개도 제대로 못 해줬지? 그러면서 주말에 몇 시 시간 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잡았대요. 그렇게 언니가 오기로 한 날이 일요일 점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장을 봐서 전골을 끓여서 함께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왔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표정이 좀 좋았대요. 그리고 여김없이 소파에도 앉아보고 부엌도 와서 이리저리 구경하고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집을 계속 둘러보더래요. 예. 항상 언니가 이렇게 집 구경을 하긴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래요. TV는 뒤에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보고 빨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세탁기도 구경하고 이러더래요. 근데 좀 정신이 없으니까 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러니까 우리 집도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데 너네 집은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좀 보려고 한다. 너네 집이랑 우리 집 구조가 비슷하잖아 이러더래요. 이건 얼마에 했어? 그래서 똘순이가 뭐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얼마에 했고 이건 얼마에 했고 인테리어 업자 뭐 소개받고 싶으면은 내가 했던 분 소개해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티타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됐대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그날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방문을 했고 언니가 커피를 이제 마시다가 청소하시는 분을 딱 보자마자 청소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는 척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집 언니가 예 나중에 또 보자 이러면서 잘 먹었어 하고서는 그냥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그냥 둘이 그냥 분리수거하거나 쓰레기 버리다가 오다 가다 뭐 만났나 보다 하면서 넘어갔는데 네. 청소를 하면서 대청소 수준은 아니라 청소기를 밀고 닦고 설거지 뒷정리 해주는 정도라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지나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이 퇴근을 했대요.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다 치웠잖아요. 그냥 끝인가 보다. 바퀴벌레랑도 다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재앙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더래요. 자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돌순이가 좀 이상하게 잘 때마다 좀 간지럽고 팔다리가 뭔가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간혹 깼대요. 예. 그걸 불 켜보면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비슷한 걸 느낀 거예요. 이거 좀 이불에 뭐가 있나 보다. 이거 찐득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이불 바꾸자 하면서 다음날 이불을 걷었대요. 근데 침대가 벽과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네. 이불이 그 안에 끼어 있으면은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불을 쭉 빼는데 흑갈색의 뭔가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가 갑자기 샤라락 하고서는 어딘가로 다 사라지더래요. 돌순이는 그날 소리를 지르며 거품을 물어요. 남친도 그걸 보고 경악을 했대요. 너무 많은 숫자에. 그러면서 돌순이가 집안일을 안 하다 보니 보는 일이 그거 하나뿐이었지만 남친은 벌레를 몇 번 봤다고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었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약을 쳐놨는데 왜 더 숫자가 많아졌지? 너무 이상한데? 하면서 우리 이거 업체 불러야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요 며칠 그래도 잡고는 있었는데 줄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순이가 그걸 보고서는 일단 우리 집 나가자고.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간단한 짐만 싸서 나왔대요. 그래서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지내고 방역업체를 부른 거죠. 당장 예약을 해서 방역업체가 집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이조차도 무서워서 똘순이는 집을 가질 않았대요. 남친이 직접 갔대요. 2-3명의 방역업체 사람들이 와서 기계 소리 나고 이러니까 옆집에도 좀 시끄러웠었나 봐요. 네. 옆집 언니가 문을 빽 열고 남친 씨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물어봤대요. 아유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자꾸 박멸이 안 돼가지고 업체에 불렀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걔는 또 돈을 물 쓰듯이 쓰네 이러면서 내가 그런 거 부를 필요 없다니까 이러면서 문을 그냥 닫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면도 있었나? 하면서 의아한데 방역업체 대표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우리가 소독은 일단 다 했다. 근데 바퀴벌레 이 알을 구석 곳곳에서 발견했고 이 바퀴는 집에서 사는 바퀴는 아니다. 밖에서 들어온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식을 한 건지는 좀 의문이긴 한다. 근데 이게 배관이나 하수구통에서 들어올 사이즈는 아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번식 잘 안 하는 이질바퀴라고 하나요? 좀 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바퀴였대요. 예. 근데 이 바퀴가 이렇게 집 안에서 번식이 되는 일은 되게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습성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구석 중에서도 구석 절대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알을 낳는데 몇 가지 흔적들을 보면은 소파 뒤, 침대 밑, 냉장고 밑, 전자레인지 뒤, 그림 뒤 등에 사람들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얘네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알을 툭툭 낳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건 추측인데 바퀴벌레를 고의적으로 들여오지 않는 이상은 바깥에서 사람 몸에 붙어서 몇 마리가 계속 왔거나 아니면은 박스나 다른 물건들에 바퀴알이 묻어서 왔거나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네. 방매 조치는 해놨는데 또 나오게 되면 연락 주세요 하고서는 가신 거예요. 다시 집으로 똘순이가 돌아왔는데 찜찜했대요. 그러면서 청소하시는 분께 더 급여를 얹어주면서 모든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빨래해달라고 하고 소독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간에 있었던 일을 청소하시는 분께 다 얘기를 한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아마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실 때나 분리수거 하실 때 좀 더 조심해달라고 네. 몸 털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예 그럴게요. 근데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면서 말끝을 좀 흐리더래요. 얘기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집에 계신 주인분이요. 자주는 아닌데 자꾸 하단 쪽에서 뭐를 맨날 수집하시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고 여러 마주친 적이 있다. 근데 이분이 뭘 수집을 하는 건지 뭘 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묻어서 온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이야기 드린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집 언니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청소해주시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괜히 했을 리도 없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대요. 그 언니는 화단에서 뭘 했던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친이랑 그날 옆집 언니에 대해서 좀 저녁에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남친이 좀 듣다가 하는 말이 근데 자기 앞에서는 좀 한없이 좋은 언니 같아 보이긴 했다. 근데 나는 좀 싸한 부분이 있어. 첫 번째는 똘순이 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명확하게 다르더라. 솔직히 분리수거하는 날 가끔 마주치는데 그때 너를 항상 좀 흉보듯이 얘기를 하더라. 예. 집안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애가 생기면은 애가 떨어져 나가도 모를 여자애라고 되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기분이 나쁘다고.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역업체 사람들이 왔을 때도 자기가 없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돈을 헤프게 쓴다느니 더럽게 산다느니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 방역업체 사람들 앞에서도. 근데 솔직히 좋은 언니고 널 위하는 마음이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싫은 사람 일부러 까내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자의 세계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돌순이는 그걸 처음 듣잖아요. 근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대요. 왜냐면은 언니가 항상 자기 앞에서는 요즘은 여자가 가장이다. 일도 열심히 하고 살림살이 남자가 하면 된다. 그리고 가정부도 고용하면 되고 나는 네 일을 멋지게 해내는 그런 동생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존경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대요. 칭찬을 여럿 해줬는데 언니가 뒤에서 그렇게 나를 욕했었나? 배신감이 들더래요. 근데 뭐 언니가 바퀴벌레를 끌고 왔다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냥 이 언니랑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아야겠다 했대요. 분리수거도 일부러 아침 일찍에 출근 전에 하러 가고 마주치지 않는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진짜 마주치질 않았대요.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옆집에 짐이 빠지더래요. 예? 이사를 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연락 없이 가나 서운함도 있었고 연락해보려니 그럴 만한 정도 이제 다 떨어진 상태라서 돌순이와 옆집 언니의 사이는 끝이 나요. 근데 이 언니가 뭐 월요일 날에 이사를 갔다고 치면은 그 주말에 집주인이 와서 방역업체부터 불렀대요.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돌순이가 불렀던 방역업체의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서 알았대요. 근데 집주인과 대화의 기회가 생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 처음에는 솔직히 돌순이가 그 언니가 집주인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던 게 첫 번째로 의아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집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봤는데 이상한 악취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신발장 앞에 서서 홈하고 서 있고 방역업체 분들은 마스크 쓰고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돌순이가 봤대요. 그래가지고 똘순이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냐. 이렇게 빨리 이사가 버려서 좀 아쉽다. 집을 빨리 이렇게 팔릴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네? 그분은 세입자예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오. 그래서 이분 계속 월세로 사셨는데 방 빼기로 한 지는 좀 몇 개월 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냥 뭐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고 나는 집 산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집주인 된 지는. 원래 이 여자분이 남편이랑 아들이 같이 살았는데 이혼했다고 들었다. 아들도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있고 남편과도 좋게 헤어진 거는 아닌 걸로 안다. 나도 이거 월세를 좀 올려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분 사정이 좀 딱해가지고 내가 1년 정도 더 봐주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언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마디를 한 적 없는데 이 언니의 정체는 뭘까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집주인분이 근데 사정을 봐줬으면은 깨끗하게라도 쓰지. 집이 무슨 쓰레기 집도 아니고 진짜 쓰레기 더미처럼 살아왔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더럽게 썼으면 바퀴벌레가 너무 많고 알도 너무 많아서 방역업체분들이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집주인분도 그걸 보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똘순이가 저희 집도 바퀴벌레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거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하면서 그 방역업체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방역업체 직원분이 근데 그때 집 치웠을 때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똑같은 바퀴 종이다. 근데 잘 모르겠지만 이 알이 여기서는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빨라봐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다고 이 지금 알들이. 그래서 이거는 빨리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때 똘순 씨네 집에는 이미 부화하고도 시간이 오래 지난 바퀴들이었었다고. 그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바퀴가 집안에서 이렇게 증식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아파트 되게 신기하네요 이러고서는 계속 일을 하더래요. 남친이 그걸 옆에서 듣다가 내가 볼 때는 옆집 언니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여자 같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집 떠날 때 알 뿌리고 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똥 밟았다고 치자 하면서 털어버리자 이러고서는 잊고 살다가 다른 이웃의 여성분이 있대요. 거기 아파트 뭐 부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난 아주머니 몇 분들이 있는데 1002호 그 아줌마 이사 갔다던데 맞아요? 이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사 저번에 갔고 뭐 지금은 공실인 것 같다. 며칠 뒤에 뭐 누가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오간 거죠.
근데 다른 부녀의 한 분이 근데 그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똘순이가 이분이랑 친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는데 옛날에 문화센터 몇 번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 몇 번 나눴었는데 좀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멀리하게 되더라 이런 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저도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물어본 거죠. 근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옆집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사정으로 그 아파트에 그 당시에 시집에 온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나이도 좀 있고 돈도 많았대요. 근데 이 옆집 언니를 식모 취급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도 그걸 보고 자라서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대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살림에 차려서 나가는데 아들도 같이 간 거예요. 되게 떳떳하게. 두 집 살림하고 있다가 완전히 떠나버리고 집도 와이프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새로 바뀐 집주인이 사정을 얘기를 하고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만기가 돼서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는 다들 모르지만 이분이 좀 그런 과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쁘거나 잘 나가는 여자들만 보면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 801호에 되게 예쁜 여대생이 살아요. 예. 그러면은 제 밤마다 어디 돌아다니던데 몸 파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흉을 보고 예.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흉을 보고 다녀서 이미 부녀회에서는 그 옆집 여자랑 좀 멀리하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는 그걸 몰랐었던 거고 그래서 똘순이도 자기 집에 바퀴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던 이 사건을 이 부녀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방역업체까지 불렀고 이러이러했다. 지금 그쪽 집도 다 그러냐 이러니까 그분들이 소름 돋아 이러면서 팔을 막 털더래요. 예. 우리 아파트 가끔 공원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있어도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방역도 소독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관리비 많이 내는 이유가 있다고 예. 손사래를 치더래요. 그 여자가 들여놓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똘순이도 정황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항상 나타났던 게 이 언니가 오면은 자꾸 가구를 만져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뭔가를 놓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더래요. 예. 근데 이게 심증이기 때문에 증거는 없었고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살다 보니 이런 엽기적인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 이거는 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꼭 바퀴벌레 같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낮에는 안 보이게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 아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남들이 안 볼 때 그 사람이 안 볼 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좀 진짜 그런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 벌레 느낌과. 네. 근데 좀 너무 소름인 게 알들을 어떻게 그렇게 몰래 이렇게 살포를 해놓은 건지. 네. 그러니까 그 똘순이의 신증이 맞다면은 손으로 만지는 그조차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또 한 가지 또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만약에 설령 바퀴벌레를 집에다 풀어놨다라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사례가 있나? 벌레를 그러니까 벌레 알을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걸 어떤 걸로 처벌을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런 법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야, 그리고 바퀴벌레를 풀어놓는 건 사실 쉽겠죠. 왜냐면 알만 몇 개 집어 던져놔도 사실상 증식을 계속하니까 금방금방 해버리니까. 네. 너무 소름 끼치네요. 참, 오늘 만기님 덕에 바퀴벌레 언니를 또 들어봤어요. 네. 바퀴벌레 언니 이야기를 들어봤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바퀴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바퀴벌레를 또 이런 식으로 그런 질투심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절대 거짓일 수가 없는 게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 또 겪어보면 굉장히 또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키님. 네. 네. 오늘도 조심하십시오, 돌비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아이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망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바퀴벌레 옆집 언니야. 바퀴벌레 옆집 언니 제목이 진짜 정말 소름 끼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주변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익명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빠르게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익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 자체가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예, 오, 뭘지 너무 궁금한데.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죠. 보통 우리가 필드 서바이벌 게임이라 하면은 그냥 에어소프트건 들고 실내 전투를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예. 이게 에어소프트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주로 폐가 좀 밀집된 구역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PQB라 하죠. 전술훈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교관을 했던 분이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이런 게임만 하시는 분, 일종의 고인물 분들 간혹 보면은 정말로 군에 현재 계신 분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용병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경우가 필드 자체가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빈집이 많다, 그것도 벌금 대낮에 한다 하면 겁을 상실합니다 원래.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는 빈집에 가든 어딜 가든 그 장애물 같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사용을 하지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대 손을 안 떼요. 우리 말고 다른 팀이 또 이 장소를 알아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에 그 주위에 누군가가 살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리 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여태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국내에도 이 서바이벌 실내 게임장이 있고 외부 게임장이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간 곳은 그 외의 지역입니다. 제가 위치는 못 알려드려 이거는 동호회 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때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당시에는 총 10명이 갔습니다. 출발 인원이 10명이고 5대5로 실내 전투를 하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폐간지, 흉간지 구분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흉가를 하면 또 흉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던 흔적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깡촌이란 말입니다. 시골을 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깡촌이에요. 여기는. 진짜로 여기는 만약에 버스가 댕긴다 치면은 한 하루에 2대 정도 댕기를 그럴 곳입니다. 자차 없으면 절대 못 오는 곳이에요. 산이 약간 있긴 한데 많이 그늘진 곳입니다. 동네 자체가. 한 동네가 썰렁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아요. 논밭도 있고 이러는데 논밭도 뭐 관리를 안 하는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게임하면 나는 거죠. 와, 이런 곳을 찾았다. 왜냐면 저희 동호회 팀장이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발발을 해가지고 온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저희가 게임을 하는 장소 근처 민가나 또는 전선이 있거나 이런 곳은 저희가 피합니다. 제가 갔던 곳이 총 4군데인데 그중에 한 군데가 이번 얘기의 무대가 됩니다. 때는 6월달 중순쯤 그쯤에 저희 10명이 필드로 저희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을 당시에는 일단 서바이벌 게임이다 보니까 몸에 탄이 맞는 걸 우리가 히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비탄을 썼든 페이트탄을 썼든 몸에 맞는 그 느낌이 있어야지 내가 히트를 당했다 느낌이 있거든요. 옷을 두껍게 입다 보면은 몰라요. 자기가 맞은 줄도 모르고 게임의 룰을 지가 알아서 어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얇게 입고 갔어요. 전부 다. 어차피 뭐 전술복이니까. 그래 가서 게임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 동호회 인원 중 한 분이 우리 아까 10명으로 안 왔어요 하는 거예요. 10명으로 왔잖아요. 5대5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근데 왜요 하니까 한 명이 더 있던데요. 저 안쪽에 파란색 벽집이 사람이 한 명 우리랑 똑같은 전술 복장으로 입고 있더라. 그래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전체 다 소집했죠. 운전 때려가지고. 다 모이라면서. 모였는데 딱 10명이. 이선 없다. 말이 안 된다. 여기는 아무도 안 산다.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온 곳이다. 근데 당시에 각 집마다 집이 총 9채였는데 그 9채에 저희가 9개의 카메라를 내부에 설치를 해놨어요. 무선 카메라. 예. 저희가 무선으로 볼 수는 있는데 통신망이 깔리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신 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걸 봤어요. 저희가. 방이 어떻게 되냐면 거실 있고 현관문 있고 안방 2개, 안방 1개, 작은 방 1개, 건실에서 주방까지 통로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거실에서 또 바깥쪽 마당 쪽으로 창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봤다는 위치가 안방에서 봤대요. 그 집의 안방이 엄청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벌건데 낮은데도 창문이 없는 방. 우리 옛날 시골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골집도 최소한 조그만 창문은 달려 있거든요. 그거조차 없는 집이에요, 이 집은. 근데 그건 초가집이 아니고 그나마 한 80년대 지었던 집 같은데도 창문이 없어요. 다른 방은 다 창문이 있고 그 방만 유독 어둡습니다. 실감나게 한다고 저희가 어두운 곳을 또 선호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보셨던 게 잘못 본 게 아니래. 자기는 분명히 히트를 했대요.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벽이 맞아 있더라고, 페인트탄이. 그러니까 당시 페인트탄은 저희가 빨간색을 씁니다. 빨간색이 참 보기가 좋잖아요, 키같이. 예. 아, 이 벽이 맞았네. 잘못 본 거네. 벽이 맞았네. 아, 사람이 맞았다면서요. 벽이 맞았네. 이러니까 아저씨가 진짜 봤다니까. 그럼 카메라 보면 되겠네, 이러면서. 그 안방 앞에 카메라 달려 있었으니까 보면 되겠다. 아, 맞다. 카메라 있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2명은 그 안방에서 카메라 가져온 걸 차로 가져가서 플레이어에 꼽아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들어올 때 바깥에서 안방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분명히 사람 형체를 찍었어요. 분명히. 예. 근데 복장은 그 사람이 말한 복장하고 틀리게 보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추리닝에 일반 런닝 그렇게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봐라, 저 전술복 입고 있네, 이런 거예요. 서로 말이 틀린 거예요, 영상을 봐도. 근데 이게 영상이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갔는데 점점점 내가 이걸 보겠다는 그런 감정을 계속 가지니까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나도 희미했어요. 이게 사람인가, 옷걸이 아이가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일도 있는가 보네. 어차피 우리한테 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게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뭐 놀이터도 아니고 흉가도 있고 폐가도 있고 이런 공정인데 뭐 이 집이 어느 집이 흉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면서. 왜냐면 9집 전부 다 사람이 살던 흔적이 다 남아있었어요. 꼭 재개발할 때 사람들이 옛날 집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집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한 4시간 뒤에 원래 이게 게임을 할 때도 술 먹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맥주까지는 봐주는데 이게 음주가무를 즐긴 상태에서 또 게임을 하게 되면 사고 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10명 다 술이 체내에 들어갔다 보니까 간이 개같이 부었던 상태였어요. 완전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다행인 거는 아까 우리가 그 사람이 봤다고 했던 집 안쪽 집은 안 갔어요. 그쪽은 너무 멀어갖고 인간적으로. 입구 쪽에 집이 1개가 있고 이 집은 벽이 허물어져 있어요. 딱 게임하기 좋죠. 벽면에 숨어가지고 총도 쏠 수 있고 이렇게 은폐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5명이 집 2개가 좌우측에 1개씩 있는데 각 자기 진영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1인이 가장 많이 잡는 걸로 내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내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 안에 집에 사람 있다. 그러니까 각 팀이 진입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좌측편에 있는 집 팀에서 안에 사람이 앉아있다면서 또 다 같이 가서 우르르 봤죠. 근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술 취했는가 보네 이러면서. 그렇게 술을 작작 먹지. 헛거먹고 있네, 이 아저씨. 아저씨, 제가 쉬세요. 그러면 똑같이 인원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그나마 연장자니까. 같이 갔어요. 아이고, 살렸다. 날도 더운데 게임하면 뭐 하겠노? 나중에 또 술 깨고 하면 되지. 둘이서 이제 차 앞에 캠핑 좌석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끓여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아니, 뭐가 보였어요? 하니까. 웬 아저씨가 앉아있더라.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옷이 다 찢어진 아이시더라. 그래,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안쪽 집에 있던 그분하고 다른 분입니다. 아까 안쪽 집 얘기했던 건 A고, B라는 분은 다른 필드에 옆에 좀 멀리 있던 필드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A하고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해봐야 공부 분위기 조성한 거라서 좋은 게 없거든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딱 한 거예요. 전술복장 입고 있더라면서. 우리 10명이잖아요. 하면서 나보고. 왜 10명 맞아요?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은 지금 술 모질라서 술 사러 가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0명밖에 없어요. 아까 팀장님 가는 거 봤다. 자기 물건 자기가 사온다고.
참고로 거기에서 읍내까지 거리가 차로 가면 한 2-30분 걸려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말 그대로. 길도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단체로 정신병 걸린다 이랬어 내가. 왜냐면 2명이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행색이 A분이 했던 말하고 똑같이 테러리스트 폼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다 벗고 있는 파인데 서로 다 얼굴 가린 두 건들 다 벗고 있는 상황인데 그 더운 데서 그렇게 쓰고 앉아있을 미친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벗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그러면 제3자란 소리인데 제3자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혹시 몰라서 설마 노숙자가 들어와 있나 이 먼 데까지. 그래 내가 한참 한 바퀴를 돌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까 봤던 빨간 추리닝 있죠. 그게 좌우측에 있던지 말고 그 뒤쪽에 헛간이 한 게 있었어요. 그 헛간 바닥에 있더라고. 빨간 그 추리닝 바지가. 그래 내가 헛간을 받는갑다. 왜냐면 지금 또 술까지 먹고 그 술 먹고 있다는 와중에 올라가서 그랬으니까 헛간을 받는갑다. 그리고 또 신경안 쓰고 있다가 B라는 분은 술을 좀 깨고 나도 술 좀 깨고 우리도 참여합시다. 여기까지 놀러와서 커피 먹으러 왔어요 하면서 참여를 해서 한참 또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군분 한 분하고 상대편 팀 2분이 대치 상태였어요. 근데 요 3명이 또 뭔가를 봐요. 참고로 이때 시간은 벌건 대낮입니다. 오후 5시 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워낙 날이 길어요. 5시를 하더라도 밝아요. 그런 시간에 귀신이 있을 리 만무하냐 이런 마인드였는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곳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곳간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웬 아줌마가 걸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요 3명이 순간적으로 게임을 정지를 했죠. 고함 쳐가지고 게임 정지를 해갖고 정지를 하고 다시 봤는데 없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전이 와요. 이민씨 이거 사람 사는갑다 이러면서. 아이 뭔 개소리고 지금 이게 말이 되나. 팀장을 하고 내하고 답사를 2주를 왔다.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여기는. 우리도 알아봤는데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진 동네란다.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란다. 사람들이 안 산 지가 지금 6년이 넘은 동네다 여기가. 완전 폐촌이다 폐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 노숙자가 미쳤다고 들어올 기가. 들어왔다 한들 지 혼자 여기 들어와갖고 문일 생기면 지 혼자 알아서 객사할 건데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지금 술을 먹어서 끓여보는 거다 지금. 아유 행색이 어떤데 하니까 빨간 추리닝 입고 있다. 아까는 남자들 뭐 인전 또 여자가 옆에 A하고 B하고 내 옆에 있었는데 그 얘기 듣던 A가 아까 말하던 빨간 추리닝 그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그것도 B는 우리는 아까 테러 보고 입고 있던데 하면서 그다음에 B하고 A하고 얘기를 하는 들고 본 게 같은 거란 소리야. 똑같은 행색이고 선글라스까지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각 팀마다 선글라스를 뭘 꼈냐면 저희는 투명 안경, 보호경 썼고 같은 편조는 그 형광 글래스 안경 있죠. 약간 파란색 빛 보이는 거 그걸 끼고 있었거든. 근데 안경 때문에 그걸 봤을 리는 없잖아요. 다 안경 끼고 있었는데 도수도 없고 참고로 눈만 보여주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우리 집 복장을 입고 있는데 똑같은 안경도 쓰고 있고 투명 안경을 끼고 있었다. A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B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 투명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그리고 아줌마를 봤다는 당사자는 뭐라냐면 그 아줌마는 빨간 추리닝 입고 있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작전복을 입고 있다는 사람이 있고 일반 평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본 사람이네 하고 C라는 분이 보게 됐어요. 솔직히 이런 서바이벌 게임은 낮에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밤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 8시까지는 술 깬다고. 야간에는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진짜 술 다 깨야 되니까 깰 때까지 막 밖에서 운동도 하고 별짓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던 걸 다 까먹고 있어요. 밤에는 알다시피 어둡다 보니까 야투경 안 끼면은 알다시피 들어가면 넘어지거나 집기들 깨먹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흉가나 폐가를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짓이 한 가지입니다. 절대 내부 집기는 손대지 말 것.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든 사람이 돌아가셨던 자리든 다 상관없이 똑같이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말라.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범주가 뭐냐면 실수로 넘어져서 깨진 것도 내가 건든 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가 자기 집 있는 물건 어두워서 못 봐서 넘었다 해서 그걸 믿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귀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우리 놀래켜주는 용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씩 보인 거니까. 밤에 오후 9시 반. 그 동네가 웃긴 게 낮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벌레 소리가 안 들려. 진짜 안 들리더라고. 그거를 뒤에 가서 생각하니까 소름 돋더라고 우리도. 왜냐면 그 풀숲이 어거진 동네에 벌레 한 마리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귀뚜라미가 있을 수도 있고 풀벌레 소리도 날 것이고 근데 주위에 또 산이 있다 보니까 그럼 새소리나 이런 게 많이 들려야 되는데 조용해요. 적막하게 진짜 조용해. 그러면서 눈치 놓는 것들은 와 이거 진짜 조용하게 좋네. 전술 작전 훈련을 하기 좋겠네 하면서 걔도 하나 엄한 소리나 좀 살짝 고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밤이 됐습니다. 자, 다시 사람은 제외하고 이 마을의 정중에 보면은 A, B, C, D라는 집이 총 4편 형태로 집이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무는 완전 다 부서졌어요. 근데 저희가 좌우팀 같은 경우는 A, B 그리고 우측팀은 C, D 이렇게 진영을 잡고 게임을 하기로 했었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야밤에 총을 쏘다보면 잘못 맞추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총검술 비슷하게 근접 형태로 저희가 100배너장 형태로 게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차피 그때는 보호구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총을 안 쏘는다는 가정하에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가 진입도 하기 전에 A라는 집에 있던 사람들이 도도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A라 갔던 집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게임 중지하노?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 좀 들어봐라 하면서. 무슨 얘기 또? 그것도 헛거봤나 하면서. 헛게 아니고 그 집이 나는 내가 봤을 때 항아리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집 간판을 봤어야 돼. 장이사 6월단지라 얘기 알고 보니까. 근데 6월단지인데 웃긴 건 나도 낮에 봤을 때 일단 일반 항아리처럼 막 그려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알다시피 뭐 취미생활로 사람이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날 집에 뭐 솔직히 한두 개씩 있었지 않습니까? 난 그런 거라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A집에 들어갔던 사람이 2명인데 들어가서 진지를 잡고 진영을 잡아놓고 상무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레저 사이트로 이제 각 잡으려고 자리를 잡다가 와장창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게임할 때는 후라시를 본래 안 켜요. 야채만 끼고 있기 때문에. 후라시를 딱 켜니까 바닥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게 예. 바닥 전체를 덮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아니더래요. 밟히는 소리가 자갈 밟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장례식장 화장 같은 경우는 워낙 잘게 갈리다 보니까 진짜 더러워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덜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들어가는데 순간 위로 딱 봤는데 아까는 분명히 낮에 볼 때는 안 보였거든 내가. 근데 후라시를 딱 비추는 그 순간 쯧됐다 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글자 간판인데 가운데 의자는 빠지고 장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추할 건 한 개라. 장의사. 그리고 뒤에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근데 분명히 낮에 봤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밤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일단 들어가보자. 그래서 이거는 밖에 있으면 내가 혼자 들어갈게. 이러면서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는데 항아리가 한 개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 이게 바닥에 항아리가 분명히 낮에 봤을 때 유리 찬장에 항아리들이 10개가 쫙 있었거든요. 5개 아래 위로. 근데 이 항아리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에 4개가 개박살이 나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떨어진 정도만 떨어졌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위치상 입구 쪽이 아니고 저 안쪽 뒷문 쪽 옆에 있는 찬장이었고 지금 항아리가 떨어진 곳은 현관문 있는 곳 그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귀신이 국활 노릇이죠. 제3자가 와서 장난을 친 거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의심되는 거는 낮에 우리가 귀신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을 본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라. 내 입장에서 홀린 거라면 다 홀려야 돼. 그런데 당시에 저하고 그 영상을 봤던 사람이나 실제로 봤던 사람 총 4명 내 포함해서 4명은 홀렸다고 삼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 이거는 뭐지 했어. 그래갖고 밖에 있는 분들이 불렀어요. 한번 들어와보소 하면서. 이거 내 분명히 낮에 봤을 때 저 안쪽에 찬장에 있던 거다.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 그거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린 장난 안 했다. 억울하다 이거야. 근데 아 맞다 카메라다 맞지. 각집마다 카메라가 나왔던 걸 진짜 기억을 한 거고. 예. 분명히 낮에 그 안쪽 집이 달았던 걸 봤으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 영상을 한번 보자. 영상을 보는데 좀 어이가 없는 영상이에요. 폴터가이스트 현상도 아니고. 예. 분명히 화면상에서는 반대편 그쪽으로 보는 뒷문 쪽으로 보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던 곳으로 찬장에 항아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카메라가 우리 밝은 빛이 없어지고 흑백으로 변할 때 감시 카메라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깜빡합니다. 그때 예. 찬장에서 그 입구 쪽으로 항아리가 이동이 돼 있어요. 저거 보더만 다 어이가 없어 하는 거야. 이게 뭐고 이게 뭐 하는데 이런 게 있노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미신적으로 좀 그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앞에 가서 2분 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인사하고
그 집은 쓰지 맙시다. 쫄리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까먹은 게 당시에 항아리 한 개 더 깼어요. 제일 큰 거. 근데 그걸 제가 기억을 못했어, 당시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 혹시 이 동네에 뭐 사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 아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없고 동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사라졌다더라. 돈을 벌어서 나간 거 아니겠나? 이러면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없어. 이 동네 장의사 집 있는 건 혹시 몰랐어요? 나는 뭐 처음 알았는데라니까. 장의사 집 있다고 내가 얘기 안 했나요? 뭐지? 난 분명히 들은 얘기 있는데 이 인간이 미쳤나? 이러면서 내가.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언제 그런 소리 했노? 어제 뭘 갖다 줄 때 그때 얘기 안 했나? 그 집 가지 말라 했잖아 내가. 그 간판 붙어 있더만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술이 돼가지고 까먹었던 거야. 가면 안 되는 집인데 가쁜 거야. 근데 그것도 동네에서 제일 흉가라 하더라고, 이 집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집이래. 꼭 귀신이 우리가 올 걸 알고 항아리 갖다 놓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홀린 건 아니야, 또. 없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회개망측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30분 뒤 그 집은 배회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면서 게임은 해야 될까 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집에는 벽면에 제가 약하로 X자를 쳐놨어요. 쳐놓고 그 집은 안 가는 걸로. 당시에 한 명은 쫄려서 못하겠다 해서 저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2명 빠지고 4대4로 게임해라. 나는 그냥 앉아 있어 보기는 막 올란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30분 뒤에 막 고함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속으로 또 헛거 맞는갑네. 그랬는데 다 띄워서 저한테 뭐랬냐면 사람이 살더라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 사람이 안 산다니까 그러네. 카메라도 사람 안 찍힌 게 다 왔어, 이 등들아. 사람들이 살았으면 한 번이나 왔어야지. 우리가 보러 왔을 때마다. 근데 안 왔잖아. 무슨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인자는 테러 전술복이 아니고 어떤 집은 한복 입고 있는 할머니들, 어떤 집은 가정집처럼 추리닝 입고 있는 사람들, 동네 시골 풍경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집 안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보자 그래. 10명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같이 가면 안 무서우니까 갔어요. 갔는데 분명히 이 동네가 전기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가 발전기도 없어요. 갔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홀린 거예요. 10명 다 첫 번째 집에 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안방 쪽에. 초가집이니까 안방 쪽일 거 아닙니까? 마루 뒤쪽이면 사람의 형체가 보여요.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일바로 갔어요. 가갖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얘기할게. 가서 그 문 앞에서 마루 앞에서 제가 공손히 서가지고 두 손 딱 모아갖고 아이고 여기 동네에 사람 아무도 안 사신다 해서 저희가 왔었는데 사람 사시네요.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나도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이거가 한 개인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어요. 이상해서 그 창호지 붙은 문을 싹 열어가갖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대가리를 딱 집어넣는 그 순간 불이 탁 꺼지더라고. 근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면 좋았을 건데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딱 등자세로 이렇게 양반 다리 딱 해가지고 앉아갖고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왜 남의 집에 와서 깽판 치노? 너가 뭔데? 너가 다 지기불기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뭐 따로 사물에 사다 줄게요. 죄송합니다. 문 닫고 도망갔어요 저도. 이거 사람 진짜 이러면 경찰 신고까지 들어가면 골 때리는데 이거. 나는 순간 이 귀신이라는 것보다는 사람이 밖에 있다가 오랜만에 와서 집에 오니 깽판 치는 걸 봤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걱정이 더 앞선 거야. 그래 뛰어가서 야 아까 북 터진 집 어디고 빨리 얘기를 하는. 한 2집을 더 갔어요. 갔는데 두 번째로 갔던 그 집은 내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추린이 입은 남자, 그 남자가 마루에 딱 걸터 앉아서 말하는 점이에요. 내가 나가라고 핑계거리를 줬으면 나갈 것이지 왜 계속 여기서 튕기고 있노? 니 더 있으면은 너가 10명 싹 이 동네 못 나간다 이러면서 순간 왜요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왜요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아저씨 이러면서 나보고 우리 사람 아니요. 이 말이 무슨 일 때문에 사람이 사라졌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이고 나발이고 가네. 뭘 알려줘야지 우리가 나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돈을 얼마 썼는데 진짜 살아 계신 분이면 제가 돈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이소. 비즈니스적인 입장으로 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씩 웃으면서 겁이 없네 이러면서 그렇게 빨리 죽고 싶나면서 살아서 나갈 수는 있겠는데 오래 살진 못하겠다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말 안 통하는 깝네요. 가볼게 이러면서 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9명이 진짜 병아리 새끼들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다 큰 어른들이 이 뭐하는 짓이고 지금. 야, 다 짐 챙기라 가자. 야, 더 있어봐야 우리한테 좋은 거 없겠다. 내가 봐도 사람 사는 것 같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몰골을 제가 보고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승질난다 아닙니까? 게임하러 왔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니까 안대가 부은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다 챙겨서 나가서 차에 올라타고 딱 나가는 와중에 한 명이 그분들 얼굴이 회색 아이던가요 하면서. 근데 자 제가 카메라 설치했다 했죠. 다 수거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갔어요. 까먹고 제가 다음날 다시 왔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집이 사람이 살던 흔적이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집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반쯤씩 묻어져 있고 어떤 집은 아까 내가 어르신 2명 앉아있다는 그 집. 그 집은 집이 완전 폭삭 내려 앉았어요. 우리가 밤에 거기서 게임을 했다면 100% 죽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너진 지 오래된 곳이 아니고 딱 하루 만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더라고. 왜냐면 카메라 찍을 때는 멀쩡했거든 전부 다. 카메라들도 다 자재 밑에 깔려있더라고. 다 수집을 했죠. 수집을 해서 우리가 캠핑 깔아온 데도 가서 틀어봤어요. 보니까 카메라 상에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막 떠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고 나서 10분쯤 되니까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동시에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빨리 나가라고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가라 이런 건데 우리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게임하는데 왜 10이고 이런 마인드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그 후로는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만은 종종 필드에서 그렇게 게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겪는다더라고요. 오. 홀린 걸 수도 있고 또는 잘못 볼 수도 있는데 네. 공식적인 게임장에서도 지방인을 한 번씩 보인다던가. 근데 비공식적인 게임장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게임하러 가실 거라면 공식적인 곳으로 가십시오. 비공식으로 절대 가지 마시고 목숨 걸지 마시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서바이벌 게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긴 하네요. 대부분 그런 걸 하시면서 대충 산이나 아니면 좀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일까지 겪으신 줄은 몰랐네요, 임무님.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경호원 훈련 갔던 그런 폐동네 네.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찾아요. 알다시피 필드를 공식적인 게임장 가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드를 네. 빌리는 것만 해도 네. 돈이 1,200만 그냥 깨집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찾으면 횡재 아닙니까? 차 기름값하고 네. 탄창 막 들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꿀이지. 돈도 안 들고. 근데 이제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건물을 가셨으니까. 폐가와 흉가가 공존하는 곳은 그렇죠. 가급적이 안 가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목숨 걸면 안 좋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또 익명님의 이야기를 또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실 수 있을 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익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치 않게 그런 곳에 간 계기잖아요. 이거는 어디 거기 귀신이 나온다 해서 간 건 아니니까. 그치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섬뜩한 경험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